모든 것이 함정이었다면 어떨까요? 이연이 분노에 휩쓸려 무차별 학살을 벌이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산대군의 치밀한 계략도, 어머니의 피 묻은 적삼을 이용한 도발도, 심지어 자신을 가짜 왕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음모까지도 말이죠. 11화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왕이 폭군에서 성군으로 거듭나는 결정적 순간이며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한 역모를 단숨에 뒤엎는 반전의 연속입니다. 지영이의 실종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연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예측 가능하다는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흩어진 나물들과 찢어진 치마 조각을 보면서 이연은 분노보다는 오히려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산대군이 원하는 반응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였죠. 대령 숙수를 되찾고 싶어든 혼자 오시오. 전가를 받은 이연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제산대군이 지정한 장소가 바로 외조모가 숨어 지내는 별궁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이연을 고립시키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산대군이 준비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별궁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연의 머릿속에는 지영이의 절절한 경고가 메아리쳤습니다. 갑자사화를 막아야 합니다. 그것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학살이 될 것입니다. 지영이가 악몽에서 외쳤던 그 단어들이 이제서야 완벽한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산대군은 단순히 이연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자체를 자신의 뜻대로 조작하려 했던 것입니다. 별궁에 도착한 이연 앞에 제산대군이 나타났을 때 그의 손에는 패비 윤 씨의 피 묻은 적삼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하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으셨던 옷입니다. 제산대군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연이 분노에 휩쓸려 이성을 잃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연의 온몸은 격렬한 분노로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며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이연은 자신을 지배할 뻔한 감정을 의도적으로 억눌렀습니다. 이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놀랍도록 냉정했습니다. 제산대군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이연이 분노에 사로잡혀 무차별 복수를 감행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연은 진짜 폭군이 되고 제산대군은 그런 이연을 제거할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령 숙수는 어디에 있느냐? 이연의 질문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산대군의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격분과 복수심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지영이의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습니다. 전하, 괜찮습니다. 궁궐로 돌아가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이연을 둘러싸고 있던 무사들과의 사투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연을 죽이려 하지 않고 단지 시간을 끌기만 했습니다. 마치 다른 곳에서 더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검을 맞부딪히면서도 이연의 머릿속에는 지영이가 했던 또 다른 예언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궁궐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각 궁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북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왕명이다라는 외침이 궁궐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신하들과 궁인들이 급히 대전으로 모여들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급작스러운 소집은 미리 공지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높은 계단 위에 처형탈을 쓴 인물이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습니다. 붉은 얼굴과 하얀 이빨을 드러낸 처형탈의 모습이 횃불빛에 비쳐 더욱 무섭고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신하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처형탈을 쓴 왕의 등장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임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과인을 배신한 역적들을 처단하겠다. 처형탈 뒤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하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적 처단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갑자사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던 것이죠. 강목주, 나와라. 가장 먼저 지목된 강목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참혹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제산대군과 함께 이 모든 계획을 세웠는데 왜 자신이 먼저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무슨...
강목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처형탈을 쓴 인물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조정을 좀먹은 간신배다. 끌어내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무사들이 강목주를 붙잡았습니다. 강목주의 눈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제산대군이 자신을 완전히 버렸다는 것을. 이용 가치가 없어지자 과감하게 토사구팽한 것이었습니다. 소신은 억울합니다. 소신은 대군마의 명을 받아. 강목주가 절규했지만 처형탈을 쓴 인물의 반응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감히 무고한 대군을 모함하려 하느냐? 내 놈의 간교함이 이미 드러났다. 강목주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제산대군은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고 모든 죄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신은 깨끗하게 빠져나가려 했던 것입니다. 연이어 불리는 이름들마다 해당 인물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들 모두 제산대군과 연결되어 있던 인물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버려진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이는 기절할 듯 비틀거렸고 어떤 이는 목숨을 구걸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처형탈을 쓴 인물의 대답은 한결같이 냉혹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처단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처형탈처럼 감정이 없었습니다. 단지 명령을 수행할 뿐이었죠. 궁궐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면서도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왕의 명령인가?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무기를 내려놓아라. 우렁찬 목소리가 궁궐 전체를 가로질러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그 목소리가 들린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이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뒤로는 왕실 근위대가 완전 무장한 채로 궁궐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신하들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 앞에는 처형탈을 쓴 왕이 서 있는데 지금 나타난 것은 또 다른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연의 표정은 차가우면서도 위험이 넘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냉정한 판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이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나를 궁궐 밖으로 유인한 것부터 가짜 왕을 내세워 사화를 일으키려 했던 계획까지. 처형탈을 쓴 인물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탈 뒤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발각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대왕대비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를 공개할 때가 왔구나. 대왕대비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강목주, 내 놈은 진명대군을 독살하려 하였다. 내 놈의 간교함을 모를 줄 알았더냐?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산대군의 모든 계략이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왕대비가 차례로 증거들을 공개했습니다. 제산대군, 이제 내 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 첫째, 궁궐수라에 독을 넣으려 한 죄. 둘째, 강목주와 결탁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려 한 모욕의 죄. 셋째, 처형탈을 씌워 가짜 왕을 세우고 역사를 조작하려 한 대역죄다. 신하들이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은 것이었구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처형탈을 쓴 인물을 향한 시선이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연이 처형탈을 쓴 인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탈을 벗어라. 명령이 떨어지자 왕실 근위대의 병사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처형탈을 쓴 인물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된 상황에서는 무의미했습니다. 병사들이 억지로 처형탈을 벗기기 시작했고 탈끈이 풀어지면서 서서히 그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처형탈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이연이 아니라 제산대군의 무사였습니다. 거칠고 사나운 인상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신하들이 일제히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신들을 속이고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연의 시선이 숨어있던 제산대군을 찾았습니다. 궁궐 한쪽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제산대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제산대군. 이연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호했습니다. 내가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려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산대군의 얼굴에서 모든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을 계산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이 이연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완벽한 계획이. 제산대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측근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강목주가 버려지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자신들도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산대군이 마지막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나는 조선을 바로 세우려 했다. 썩은 조정을 정화하려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연은 완전히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느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제산대군이 본격적으로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보다 한 여자를 더 소중히 여기는 군주가 어디 있느냐. 미래에서 왔다고 거짓을 주장하는 요녀에게 홀려서 정신을 잃은 것이다. 지영이를 언급하면서 이연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연의 대답은 더욱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피바다로 물들일 왕보다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왕이 낫다. 내가 말하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학살이었고 내가 꿈꾸던 세상은 시체로 쌓인 무덤이었을 뿐이다. 제산대군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자신을 지지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산대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버티려고 했지만 점점 중심을 잃어갔고 마침내 털썩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권력을 꿈꿔왔던 야심가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이연은 그런 제산대군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꿈꾸던 세상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개혁은 폭력이 아닌 정의로 이루어진다. 궁궐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산대군의 완전한 몰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궁궐을 위협했던 음모가 마침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의 명령으로 왕실 근위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죄목이 명확한 자들이 하나씩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차별 학살이 아니라 정의로운 처벌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이연과 지영이 마주했습니다. 지영이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내셨습니다. 정말로 해내셨어요. 이연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지영이가 없었다면 그는 정말로 무차별 복수에 사로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대령 숙수, 내가 없었다면 나는 정말로 폭군이 되었을 것이다. 이연의 말에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다만 상처가 깊으셨을 뿐입니다. 이연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어머니에 대한 아픔이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군이 물러난 궁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상처와 희생이 남았고 왕좌에 앉은 이는 더 이상 폭군이 아닌 백성을 바라보는 눈빛을 되찾은 연희군 이연이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늘 연지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따뜻한 음식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일깨우는 힘이었고 잔혹한 군주조차 성군으로 거듭나게 한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영 앞에는 또 다른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대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망운록은 여전히 그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궁의 사람들은 그녀를 붙잡고 싶어 했지만 지영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떠난다 해도 전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더 이상 폭군이 아니라 백성과 함께하는 군주로 살아갈 것이다. 이연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숙수, 그대가 있어 나는 바뀔 수 있었다. 비록 지금은 다른 길을 가더라도 그대의 이름은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지영은 눈물을 삼키며 망울록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저 또한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백성과 함께하는 성군으로 오래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빛이 그녀를 감싸고 지영은 다시 현대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조선의 밤하늘과 한 사람의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한 여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군의 셰프는 그렇게 사랑의 이별 속에서도 서로를 성장시킨 이야기로 막을 내립니다.